네, 신규 주문 건들을 확인했으면 이제 상품을 발송해 봐야겠죠? 다시 QSM으로 돌아와서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던 이 배송 요청 탭에서 신규 주문을 클릭하시면 신규로 들어온 주문 내역들이 모두 뜨게 되는데요. 이 중 발송할 제품을 체크, 그리고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수취인명과 연락처, 주소, 요청사항, 택배사 등을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품 재고가 충분한 것을 확인을 하셨다면 다음으로는 발송 예정일을 입력해 볼 텐데요. 발송할 주문건을 더블 클릭 해주시고 스크롤을 내려서 페이지 최하단에 위치한 배송 예정일 입력 탭을 클릭해 주세요. 배송 예정일, 발송 예정일 모두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달력에서 발송 예정일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예를 들어 오늘이 9월 13일인데 나는 이틀 내에 9월 15일에 보낼 수 있겠다라고 하신다면 9월 15일을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주문한 고객에게 발송 예정일 안내 메일이 자동으로 발송되거든요. 발송 예정일을 입력하지는 않아도 발송은 할 수 있고 이 발송 예정일을 입력하는 것이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발송 예정일을 입력하고 또 이를 고객에게 전달하면 고객은 이때쯤 배송이 오겠구나라고 안심하고 기다리겠죠. 그러면 판매자님과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예를 들면 저희 음식 배달 정말 많이 시켜 먹잖아요. 요즘 배달앱들은 음식을 주문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 조리하고 있고 또 배달 기사님이 음식을 픽업을 했고 우리에게 배달 오는 시간은 이 정도 걸릴 것이다 라는 전반적인 내용을 또 알려주고 저희가 직접 이 모든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이처럼 현재 나의 주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서 안심하는 것과 언제 올지도 모르는 배달을 기다릴 때 그 힘든 마음을 비교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발송 예정일을 입력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이고 또 Q10에서도 권장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주의해 주셔야 할 점은 한 번 입력한 이 발송 예정일은, 배송 예정일은 수정이 불가능하니까 꼭 실수 없이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실수로 이 날짜를 잘못 입력했다. 그럴 경우에는 고객이 기다리지 않도록 실제 발송일을 고객에게 메시지로 전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발송 예정일을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발송 예정일을 입력하지 않더라도 발송 처리를 예정 배송일 내에 하신다면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발송 처리도 하지 않은 채 또 발송 예정일도 입력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문건이 주문 일자로부터 14일이 경과되면 배송 지연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고객이 자유롭게 주문을 취소할 수 있어서 주문 취소율이 높아지고 고객 클레임 또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님이 주문 취소율이 높아지면 메가 할인 등 Q10의 최대 프로모션에 참여하시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판매 제한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 점은 꼭 유의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발송 예정일을 입력한 이후에 이제 발송 처리를 해볼 텐데요. 배송 정보에서 고객의 배송처를 꼼꼼하게 확인해 주신 후에 기존에 설정했었던 배송사를 이용해서 실제로 여러분이 상품을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QSM에서 처리하셔야 하는 작업은 지금부터인데요. 다시 QSM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상품을 발송하신 이후에는 마지막으로 발송 처리 작업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앞서 이 배송 예정일, 발송 예정일을 입력했던 하단으로 내려서 이번에는 바로 옆에 있는 발송 처리 탭을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택배사와 송장 번호를 입력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택배사와 송장 번호를 입력하신 이후에 발송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발송 처리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발송 처리까지 QSM에서 완료하게 되면 고객에게 배송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주문하신 상품이 배송되었습니다. 라는 배송 안내 메일이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이 발송 처리 작업이 아직은 낯선 신규 판매자님이시라면 발송 처리한 주문이 제대로 발송되었는지 추적 조회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메뉴 중 이 배송 중, 배송 완료 탭에서 배송 중이거나 혹은 배송 완료된 상품의 정보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찾고 싶은 조건에 맞춰서 여러분이 검색만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각 주문건을 클릭하면 이렇게 배송 정보가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배송 추적 버튼을 누르시면 송장 정보와 배송사 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발송한 제품이 추적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 즉시 배송사에 문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송장 번호가 잘못 입력되었거나 배송사 선택을 혹시나 잘못해서 시스템에서 조회가 불가능하다면 상품이 제대로 배송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판매자님께서 페널티를 받게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발송 후에는 꼭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발송 처리 과정에서 판매자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케이스들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케이스는 실제 상품 발송 전에 먼저 QSM에서 발송 처리 작업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자주 많이 있는 경우인데 이렇게 선 발송 처리를 하게 되면 배송 추적 정보의 반영이 늦어져서 고객 클레임이 발생하거나 판매자님도 발송 처리만 해놓고 실제 발송은 또 잊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발송 처리는 실제 상품을 발송한 이후에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선 발송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판매 정지와 같은 페널티를 부여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네, 두 번째 케이스는 등급이 다른 배송사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우선 배송 방식을 선택하실 때 추적이 되는 배송사와 되지 않는 배송사, 그리고 특송사가 있을 텐데요. 한국에서는 추적이 불가능한 배송사는 우선 없으니까 반드시 추적이 가능한 일반 배송사나 특송사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또 일반 배송사에서는 더 빠르게 배송을 해주는 특송사로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특송사에서 더 아래 단계인 일반 배송사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케이스는 QSM에서 제공하지 않는 배송사로 발송하는 경우인데요. 한국 판매자님이 발송할 수 있는 배송사 리스트는 QSM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선택지 외의 배송사를 통해 발송한다면 판매자님은 QSM에서 발송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고 시스템에서도 당연히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종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선택지에 있는 배송사를 통해 발송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정말 부득이하게 배송사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꼭 QSM Q10에 문의하기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남겨주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 케이스는 발송 처리 시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두 가지를 먼저 체크해 주셔야 하는데 먼저 등록된 출하지 국가에 맞는 배송사를 선택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이 출하지인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실 텐데 한국이 출하지인 경우 이렇게 Q10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송사 리스트를 확인하셔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송장 번호를 잘 입력했는지 배송사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발송 처리 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요. 두 가지 모두 문제가 없다면 그런데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하신다면 QSM Q10에 문의하기에 해당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담당자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판매자님이 발송 처리를 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케이스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웨비나에 참석하신 우리 판매자님들께서는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을 모두 유념하셔서 이 배송 지연 페널티를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송 지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판매 중지까지 될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판매자분들이 필수로 체크하셔야 할 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페널티 대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페널티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상품 발송일이 발송 가능일보다 지연되거나 고객이 주문 취소 요청을 했는데 판매자님께서 피드백을 주지 않은 경우, 마지막으로 상품 페이지에 설정한 발송 가능일을 체크하고 있지 않아서 발송일을 놓친 경우 페널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빠뜨린 부분이 없는지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방금 제가 이 발송 가능일을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초반에 발송 예정일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던 것 기억하시죠? 발송 예정일과 발송 가능일의 차이를 헷갈리시는 판매자님들이 많이 계셔서 이 차이점을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들이, 단어들이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먼저 발송 예정일은 이 날짜에는 내가 발송 처리를 하겠습니다라는 일종의 고객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신규 주문건이 들어왔을 때 발송 처리를 하기 전에 설정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발송 예정일을 입력하지 않아도 발송 처리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발송 예정일을 입력하지 않고 14일이 경과되거나 기존에 입력했었던 발송 예정일이 지났는데도 발송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고객이 자유롭게 주문을 취소하거나 또 클레임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발송 가능일은 예약일과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발송 예정일과 가장 큰 차이점은 발송 가능일을 지키지 않으시면 판매자님께서 페널티를 받으신다는 점입니다. 발송 예정일과 다르게 발송 가능일은 처음 상품을 등록하실 때 설정하는 것이고 설정한 발송 가능일이 지나면 고객이 자유롭게 주문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 페널티 3단계인 제한 상태가 되면 상품 판매 정지를 당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발송 예정일은 입력하지 않거나 지키지 않아도 2주만 경과하지 않는다면 페널티 대상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발송 가능일은 지키지 않으면 바로 페널티 대상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예약 발송 상품으로 판매한 후에 발송 예정일을 입력했는데 발송 예정일과 발송 가능일이 다른 경우도 또 존재할 텐데요. 이 경우에는 둘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발송 처리 날짜를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송 예정일이 지나면 고객이 주문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발송 가능일이 지나면 배송 지연 페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좀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발송 처리를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페널티는 발송 가능일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발송 예정일을 초과했다고 해서 페널티가 바로 부과되는 건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즉 판매자가 입력한 발송 예정일을 넘기게 되면 해당 주문건이 배송 지연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상태로 넘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페널티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 상품은 보통 발송 가능일이 3일 이내고 예약 상품은 발송 가능일이
4일 이상일 텐데요. 그래서 일반 상품은 이 공휴일을 제외하고 3영업일 내에 미발송 시에 페널티가 부과되고요. 예약 상품은 공휴일을 포함해서 설정한 날짜 내에 미발송 시에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Q10의 페널티 정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배송 지연 페널티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1단계는 주의 단계로 페널티 관련 메일이 판매자분께 발송됩니다. 2단계는 경고 단계인데 경고 단계로 되면 발송 지연 포인트를 받게 되고 마지막 3단계 제한 단계까지 되면 상품 판매와 프로모션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3단계 제한 페널티를 받아서 판매와 프로모션이 제한될 경우 제한은 적용 31일 이후에 해제되는데요. 예를 들어 8월 10일에 제한이 적용됐을 경우에는 9월 10일부터 제한이 해제되어서 다시 판매자님께서 판매와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배송 지연 페널티는 특히나 판매자님들께서 자주 겪는 이슈이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또 꼼꼼하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웨비나에서는 시간 관계상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페널티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파워셀러 판매 규정 이해하기라는 웨비나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었거든요. 만약 해당 웨비나를 듣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내일 9월 14일이죠. 내일 9월 14일 낮 12시에도 해당 웨비나가 재방송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웨비나에 참석하지 못하셨거나 혹은 다시 한번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직 등록이 가능하니까 QSM의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체크하셔야 할 사항은 일본인 고객들은 배송에 대한 높은 니즈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송 날짜를 지키는 것, 또 내가 주문한 제품이 안전하게 잘 배송이 오는 것 등 특히 일본 소비자는 배송 퀄리티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한국 판매자님들이 판매하시는 상품에 대한 리뷰들을 제가 몇 가지 가져와 봤어요. 리뷰들을 보면 매우 빨리 도착했습니다. 도착도 빠르고 좋았습니다. 배송이 빨랐다. 이렇게 배송과 관련된 리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전반적인 배송 과정이 만족스럽다면 상품과 판매자님 그리고 판매 샵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고 또 이는 단골 고객을 유치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이는 최종적으로 매출 상승으로도 이어진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시고 배송 관리에 판매자님들께서 더욱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